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44분 지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사실은 허세를 떠는 거다. 사실 며칠 지나면 관세 협상이고 나발이고 탄핵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점에서의 부문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조금 많이 언론에 노출도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부담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무역 법원에서 난 판결문 하나와 하나는 최신 명령문인데요. 연방 항소법원의 명령문인데 그게 7월 31일 날 변론이 열립니다. 7월 31일이면은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관세 협상 마감 날이 또 7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8월 5일까지 지금까지 유예가 됐는지 그리고 왜 8월 5일에서 또 갑자기 1일로 땡겼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 관세 협상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관세 협상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참 재촉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기사를 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물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외교와 관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분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해석들이 질비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판결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5월 28일 뉴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 무역 법원에서 난 판결문인데요. 총 4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9페이지에 달하는 코트 넘버라고 돼 있고요. 2025-00066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누구 대 누구 대 판결, 그다음에 누구 대 누구 대 판결 뭐 이렇게 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달하는데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네. 자, 이게 48페이지인가요? 네. 자, 48페이지에 결론부터. conclusion, 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판결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전 세계적 보복 관세 등 명령 중 그 어떤 것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미국 긴급경제권한법에서 트럼프의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권한이 없다. 트럼프는 권한이 없었다 이 말이네. 네. 따라서 문제가 된 관세 명령은 모두 무효화되며 그 집행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야, 끝났네. 이게 판결문이에요? 네네. 5월 28일 날 뉴욕 재판에서 미국 무역법원에서 난 판결입니다. 5월 28일 날 미국 무역법원에서 난 판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행정법원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뒷장으로 가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러한 결론이 났는지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여기도 보면 concl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 내용도 있네요. 이 사건은 단지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고 미국 전역에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낸 원고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다 동시에 적용된다. 그렇죠. 세네. 왜 그러냐면 관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규칙의 원점이 있을 텐데, 원칙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원고 측 소송을 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금은 해당 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력과 강도로 작용할 때 통일성을 갖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어요. 관세가 세금이잖아요. 네, 통일성이 있어야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한 전적으로 연방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원래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자기들이 대표를 보내지 않았는데 의회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매기냐? 라고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한 연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하죠. 네. 그래서 그게 다음 장에 딱 제가 정리를 전체 해왔는데요. 그래요? 자, 볼까요? 자,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문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누가 소송을 걸었고, 이거는 이따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의 손을 안 들어준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법원이 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냐? IEEPA라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사용해서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들어간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비상경제를 선포한 건데, 예시를 들자면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가 벌어져야 계엄 선포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비슷하게 여기는 비상경제를 선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긴급 재정 경제 네. 명령권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긴급 재정 명령권 중에서 무역 관련된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 IEEPA입니다. 인터내셔널 뭐 이코노미가 어쩌고 저쩌고 에머전시 파워 액트 뭐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쉽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 협상을 막 다른 나라들이랑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의회의 권한 그 승인도 없이 네. 지멋대로 한 거예요. 너가 관세를 지금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비상경제를 선포했어. 왜? 다른 국가들이 동맹국이고 아군인 줄 알았더니 미국을 갉아먹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다시 관세 협상을 해야 되겠어.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한 거랑 네. 비슷하네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40에서 41페이지가 포고문 이 비상경제 선포 자체가 위협적인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고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다. 왜 그러냐면 저거를 선포하는데 요건이 뭐냐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그렇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발동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관세를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인데 네. 트럼프는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야. 무조건 위기야. 그러니까 나 비상대권 쓴다라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위협이 있는지 설명 못하는 거죠. 마치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비슷한 식의 예, 말을 했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46, 48페이지 나와 있는 게 이게 이 자체는 국회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권한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너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그러자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냐면 트럼프 측 주장에서는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행정부의 일부 무역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서 준 적이 있다. 그래서 난 괜찮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닉슨 대통령 때 됐던 거는 적국에 의한 이때도 수입 제한 조치에 가까운 거였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회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무역적인 부분은 수입 규제 제한 조치 정도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가지고 관세율 자체를 마음대로 너네 46%네 25%네 이 자체는 벗어난 행위다.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긴급 수입 제한을 벗어나서 관세를 확 올리는 거는 네. 트럼프의 권한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권한인데 연방 의회의 권한인데 야 트럼프 네가 네 멋대로 해.
그래서 이제 미국 여기에 명시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 헌법 제 1조 8항을 보면 이 세금 징수나 관세에 관한 거는 의원회의 할 수 있게, 의원회관이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명령은 무효화돼야 되고 영구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라는 판결이 5월 28일 날 나온 겁니다. 마치 그거요. 계엄령 마구 선포한 거랑 똑같아. 진짜 이게 말이 계엄령하고 네. 비상경제 대권하고 두 개의 그 차이가 있을 뿐, 트럼프가 했느냐 윤석열이 했느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참 비슷하네요. 보고 약간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지금까지 유예되었다라고 보여질 가장 큰 부분인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를 걸어요. 아하, 그렇군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명령문이에요, 이번에는. 자, United States Court of 네. Appeal, 연방 항소법원이라는 뜻이고요. For the Federal Circui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에 대해서 뭐가 또 나왔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판사 이름 쭉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피고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어떤 도널드 트럼프부터 대통령 집무실, 뭐 상무장관, 뭐 네. 대통령실,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자격도 피고로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명령문을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다음 장을 바로 넘어가 봐 주시면,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가부터 아까 거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아까 방금 나왔었던 미국 무역 법원 판결에 이어진 항소 명령문입니다. 누가 지금 트럼프랑 싸우고 있냐? 각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 코너티켓, 델라웨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 미국 연방을 구성하는 주요 주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기업들까지. 네. 기업들도 트럼프의 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위헌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은 그냥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모여서 나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걸어볼 거야. 의 싸움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큰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은 네.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법령을 달리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마다 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은 그래서 이게 미국 연방 헌법은 조약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 각 주 정부가 지금 내 권한을 돌려줘라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한 겁니다. 네. 재밌네 이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또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까 나왔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판결 난 거에 이은 항소 절차라고 사건 번호가 부여된 거고요. 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저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다음날 바로 항소를 한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여기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 요건에 대한 일시 정지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시 정지라고 하는 것이 그럼 트럼프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멈추지 말고 가처분 신청된 거네 일종의. 네. 이 같으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놓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트럼프가 졌는데 네. 이거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항소를 해놓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판에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지금 어거지로 지금 이 관세 협상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문구를 설명드려보자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본안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 심리를 통해서 재판에 모두 참석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사안이 내려진 만큼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서 전원 합의 재판을 이루어지고 양측 둘 다의 주장한 의견 이런 거에 대한 구두변론 시간을 갖겠다인데요.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관세나 이런 무역 같은 부분을 한 적이 있고 이미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관세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소송을 건 각 주들은 어떠한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권한을 넘어서 확대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거는 위법한 거다라는 주장이 지금 붙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그게 이 구두변론이 그러면 언제 펼쳐지냐? 바로 7월 31일. 이제 그래서 원래 8월 5일까지 한다고 했던 협상이 7월 31일로 갑자기 땡겨졌군요. 그래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시 8월 1일로 말이 바뀐다는 이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 판결이 나와야지 트럼프가 계속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직권 남용을 한 게 되는지 명확하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협상을 계속 할지 말지를 솔직히 그 뒤에 정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7월 10일 날 이게 명령문이 나온 거고 옆에 보시면은 공식 직인 마크 연방순회법원 공식 직인 마크와 밑에 서기 자레비 펄로우라고 다 써져 있잖아요. 공식 문서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의 지금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따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권한이 솔직히 이제 그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글쎄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집행정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예상되는 거는 지금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트럼프가 지휘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고 측 소송을 건 측에서 그리고 1심 판결의 내용이 너무 강력해요. 권력 분배 위반을 했다. 권력 분립 위반이다. 그렇죠. 의회의 권한을 가져다가 수입 제한 정도 급하면 쓰라고 줬더니 이걸로 관세를 자체를 조정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법치주의의 근간 헌법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화해야 된다고 하는 영국 전면 금지 판결이 나온 게 강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뢰 확률도 높게 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행정수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5대5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에 따라서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심사숙고의 심리기간을 걸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트럼프는 바로 대법원으로 상고할 확률이 높다라고 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대법원에 지금 보수 성향, 트럼프 성향이 6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프 성향이 6명이고 반대 성향이 3명인데 대법 가면은 결국엔 트럼프가 이기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1심에서 졌지만 굳이 꾸역꾸역 지금 항소를 한 이유는 대법원 가면 내가 이겨. 뭐 이런 분위기인 거네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 성향을 가진 판사들도 회의적인 부분들이 회의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의 보수 성향은 각 주 정부의 권한을 또 강하게 봅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은 또 그래요. 그래서 1심 판결문이 너무 강력하게 나왔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결국에 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관세 협상을 전면 무효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효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행정명령이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매긴 관세를 관세처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위법이에요. 그렇죠. 너네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그걸 하면 그것도 위법 처리가 돼서 줄줄이 감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매긴 관세를 측정을 제대로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미 한 데들은 어떡하나요?
관세 환급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재협상이나 이런 명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관세 협상 전면 무효라는 부분이 7월 31일 날 오전 10시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 이게 트럼프의 운명을 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트럼프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 협상을 모두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국 내에서 지금 어떠한 재판들이 열리고 있고 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설명이 되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도 늦지는 않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마 이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아마 이 내용들도 함께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적폐 언론들은 빨리 안 한다고, 협상 안 한다, 일본보다 협상이 뒤졌다고 막 이렇게 계속 지금 물고 뜯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위기 파악을 못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반연대를 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8월 1일까지 너네 끝내라. 안 그러면 30%도 50%도 매기겠다 했잖아요. 우리는 8월 6일까지 유예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8월 6일에는 이 부분도 아마 보는 거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야, 이거 참 트럼프라는, 근데 결국 보면은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트럼프라는 애도 보니까 지 멋대로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퀘스천에 나와야죠.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 다수석인데 과연 의회에서 트럼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좀 이거는 사실 하원에서 주도를 먼저 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구도인데 공화당이 230대 하원 민주당이 2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50명 구성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의석수가. 그런데 공화당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온 건 트럼프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공화당의 분위기가 문제인데요. 요 근래에 트럼프 앱스타인 파일이 한참 이슈였거든요. 이게 그 앱스타인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아동 성매매 예, 우리 같으면은 저기 엑스파일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억만장자인데 섬에 미성년자나 아동 이렇게 해갖고 고위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 성상납을 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큰데 문제는 이게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와 원래 관계가 친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10조 이상의 고소를 합니다. 13조에 가까운 고소를 그렇죠.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낸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참 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랑 똑같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그 밑에 회사인데 그 폭스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미국 내 우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회사를 가진 회장을 소송한 거거든요. 내용이 뭐였냐? 폭스를 상대로 했다고? 네. 폭스 뉴스를 상대로? 그러니까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한 내용이 알고 보니 트럼프가 앱스타인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원더풀 시크릿, 너의 그 위대한 비밀, 재미있는 비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원더풀 시크릿. 네. 이야. 시크릿 자체가 앱스타인 입장에서는 성과 관련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성의 나체의 그림을 그려서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 트럼프로서는 치명적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거 가짜 뉴스다. 아하.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3류 언론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뉴욕 타임즈에서 앱스타인 기부금 후원 파티에 후원 명단에 트럼프가 들어있더라. 또 보도가 또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화당에서 트럼프와 함께 대선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이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겠다. 이 가면을 쓴 특히 좌파 민주당 애들의 가면을 철저히 밝히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트럼프가 있더라 하면서 마치 대장동 파면서 이재명 죽이겠다고 대장동을 팠는데 50억 클럽 나와가지고 검사들이 뭐가 된 바로 그 상황과 참 비슷하네요. 굉장히 얼마나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자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야, 갈라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안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자기 계정에 AI 영상으로 오바마가 갑자기 체포되고 수감되어 있는 영상을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올렸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뭐 하는 것도 똑같아. 윤석열하고 너무 비슷하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트럼프한테 던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건 앱스타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바마의 부정선거 물증을 내가 잡았다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 돌리게 한다라는 내용이 줄라서 트럼프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얘 뭐야 정말. 참 특이한 놈이네. 특이한 놈이라. 네, 하여튼 뭐 와, 이것도 말을 참네. 네, 알겠습니다. 야, 아유, 흥미진진하네요, 이 동네. 네. 아. 그래서 자, 요 얘기는요, 잠시 또 쉬어가면서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